2010년 시즌을 앞두고 하나는 2명의 외국인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바로 호세 카페안과 훌리오 데폴라. 선발과 마무리를 뛰며 6승 12패 1홀드 3세이브 ERA 4.58을 기록한 데폴라와는 재계약했지만 2005년 베이스볼 아메리카 유망주 탑백 순위에서 25위까지 올랐던 적이 있는 카페안이 0승 11패 평균 자책점 9.15 역대 최악으로 불릴 만한 성적을 남기고 방출. 대체 선수로 데려온 부에노마저 1승 3패 ERA 9.19 외국인 스카우트를 완전히 망친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팀 성적 역시 49승 2패 82패로 최하위에 그쳤습니다. 2011년 대부분의 팀들이 선발이 가능한 외국인 투수를 데려왔지만 하나는 뒷문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 마무리 투수를 영입했죠. 입단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도미니카 리그에서 50경기 18세이브를 올린 적이 있다. KBO 리그는 133경기라고 들었는데 50세이브에 도전하겠다. 기자가 직전 시즌 하나가 올린 승수가 49승이라고 말하자 내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며 자신감 넘치게 말했던 투수. 오늘의 주인공 오넬리 페레즈. 사실 자신감보다 더 놀라웠던 건 그의 손가락. 바로 선천성 다지증으로 양손 모두 손가락이 6개, 새끼손가락 옆에 작은 손가락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유는 에이전트가 손가락이 6개인 걸 끝까지 숨겼기 때문. 직접 선수를 만나면서 알게 됐고 적지 않게 당황하긴 했지만 본인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 꺼리낌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보여주는 등 오히려 너무 쿨하게 행동하니 큰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메이저리그에서 6개의 손가락을 가지고도 성공한 투수가 있었는데 바로 안토니오 알폰세카. 2000년 45세이브로 내셔널리그 세이브왕에 올랐던 이 선수 역시 6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유명했었죠. 특히 이 선수는 6손가락을 이용한 체인지업이 훌륭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성적이 안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마이너리그 통산 성적이 22승 19패 33세이브 ERA 3.42 보시다시피 나쁘지 않았고 사이드암에 가까운 3쿼터 팔각도에 최고 150km의 빠른 공, 싱커가 좋은 땅볼 유도형 투수.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 한국에 오기 전 트리플A에서 99이닝을 던지는 동안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 2할 1푼 6리 POPS 0.607 그러나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 3할 2푼 9리 POPS 0.986 우타자와 좌타자 상대 차이가 좀 심했고 2010년 트리플A에서 2승 7패 평균 자책점 5.09 성적도 별로였는데 선발과 불펜 성적을 따로따로 보면 이건 뭐 완전히 다른 투수였죠. 한국에 오기 직전 시즌 트리플A 레벨에서 불펜 투수로 충분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고 워낙 성격이 좋아 류현진과 서로 류뚱, 오뚱이라 부르며 동료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좋은 성격까지. 한국 무대에서 외국인 투수가 마무리로 활약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는데 대부분의 팀들이 선발을 선호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한대화 감독은 프런트에 외국인 마무리 투수를 요청했습니다. 2010년 24살의 양훈을 클로저로 기용했지만 4승 5패 8세이브 평균 자책점 6.46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 박정진이 중간과 마무리로 뛰면서 2승 4패 6홀드 10세이브 평균 자책점 3.06 훌륭한 성적을 남긴 박정진을 마무리로 쓸 수도 있었지만 불펜 투수 중에 왼손이 없었던 관계로 한대화 감독은 확실한 마무리 투수를 원했고 그래서 오넬리를 데려왔죠. 이미 2008년 31세이브로 당시 기준 KBO 역대 외국인 최다 세이브를 올렸던 토마스가 뛰었던 팀이 바로 하나. 외국인 마무리 투수를 영입해 성공한 적이 있었던 하나 입장에선 오넬리가 제2의 토마스가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하위권 팀이 외국인 마무리 투수를 쓰는 것은 낭비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1년 내내 뒷문 불안을 겪으면서 경기를 내줬던 하나로서는 믿을만한 소방수가 필요했죠. 스프링 캠프에서 열린 연습 경기에서 LG를 상대로 1이닝 무실점, 라쿠텐 1이닝 무실점, 요미우리 1이닝 무실점. 시범 경기가 열리기 전부터 최고 고속은 150km를 찍었고 특히 요미우리는 1군 선수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실점 호투. 계약금 5만 달러, 연봉 22만 달러.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외국인 선수 몸값 상한선이 30만 달러를 채우지도 않았고 2011년 기준 28살의 젊은 투수. 잘만 한다면 한국에서 오래오래 뛸 수 있었던 클로저. 시범 경기 총 5경기에 나와 무실점. 한 점차 리드 상황에 2번 나와서 모두 무실점. 마무리 투수로 빠른 공도 가지고 있고 땅볼을 유도할 수 있는 싱커도 있고 퀵 모션도 빠르고 마운드 위에서 공격적인 투구를 하는 배짱까지 진짜 마무리 보직에 딱 알맞은 투수였던 오넬리. 정규 시즌 첫 등판 경기에서 3대1로 앞선 8회말 1사 1, 2루 상황에 올라와 1.2이닝 무실점 세이브. 위기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7타자를 상대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5번이나 잡는 등 적극적으로 승부했습니다. 직전 시즌 같았으면 8회까지 앞서고
앞서고 있어도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며 역전패를 당했을 텐데 KBO 첫 등판 경기에서 보여준 터프 세이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딱 하나가 찼던 마무리 투수였습니다. 개막 후 첫 6경기에서 오넬리가 등판한 경기는 딱 한 번, 그리고 6연패에 빠지며 팀 전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 오넬리에게 두 번째 세이브 기회가 찾아왔는데 기아와의 경기에서 4대3으로 앞선 7회 말 무사 1루에서 연패 탈출이 필요했던 한대화 감독은 마운드에 오넬리를 올렸습니다. 마무리 투수의 7회 등판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동안 경기에 나오지 않으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연패에 빠진 팀 사정상 납득할 수 있는 기용. 7회를 잘 마무리했지만 8회에 올라가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블론 세이브, 피안타 5개 모두 3구 이내에 얻어맞으면서 순식간에 경기 흐름을 내줬습니다. 바로 다음날 열린 경기에서도 앞선 상황에서 등판했지만 2경기 연속 블론 세이브를 기록한 그는 다음 경기에서도 점수를 내주며 3경기 연속 블론 세이브. 2011 시즌이 개막한 후 3주 만에 나온 오넬리의 3경기 연속 블론 세이브는 하나 팬들과 구단 관계자를 비롯해 동료와 코칭 스태프까지 모두를 당황시켰죠. 오죽하며 50세이브가 아니라 50블론 세이브 페이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2011년 5월 11일까지 오넬리 2승 1패 4세이브, 평균 자책점 8.16, 데폴라 0승 3패, ERA 7.28. 아픈 데도 없고 훈련도 성실하게 하고 통역과 숙소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스타일도 아닌데 좌타자들에게 먹잇감이었던 단조로운 투피치 투수. 상대팀 전력 분석에 쉽게 공략당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탈탈 털렸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오넬리뿐만 아니라 하나이글스 불펜 투수들 모두가 탈탈 털렸던 시기. 며칠 뒤 시즌 중임에도 이례적으로 대표이사와 단장이 교체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인 가운데 한대화 감독은 세이브 상황에서 박정진을 내보내는 등 오넬리를 완전히 외면했죠. 아이러니하게도 퇴출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나온 뒤 갑자기 5경기 무실점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딱 거기까지. 15점 차로 크게 뒤진 경기에 나와 2이닝을 소화하는 등 보직 없는 패전 처리 용병 투수가 된 오넬리. 결국 6월 말 웨이버 공시되면서 구단 관계자들에게 방출 통보를 받고 자신의 라커룸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는 한국을 떠나게 됐죠. 2011년 27경기에 나와 4승 1패 1홀드 6세이브. 이 성적만 보면 1990년대 구대성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지만 평균 자책점이 5.83, 그리고 5개의 블론 세이브.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 2할 1푼 3리, 7볼넷 21탈삼진,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 3할 6푼 1리, 5볼넷 3탈삼진, 득점권 피안타율 3할 1리, 10볼넷 10탈삼진.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가 없이 왼손 타자 스윙 궤적에 맞아 떨어지는 공을 던지다 보니 난타당했죠. 결국 데폴라는 롯데에서 뛰었던 카림 가르시아로 바뀌었고 오넬리의 대체 선수는 바로 데니 바티스타였죠. 알고 보니 제2의 토마스가 아니라 제2의 호세 카페안이었던.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4승으로 류현진과 함께 팀 내 다승 1위였던 평균 자책점 5점대 마무리 투수 오넬리 페레즈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